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산 정상에서 야호하지 않기,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서 가급적 식사하지 않기, 마트 시식 금지. 오늘부터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수칙 중 몇 가지입니다. 어제부터 프로야구도 개막했고 그동안 문 닫았던 각종 시설들도 운영에 들어갔는데 달라진 모습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짚어보겠습니다. 5월 6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됐습니다. 등교 개학은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서울시가 코로나 극복을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2조 8천억 원 규모로 소상공인 현금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립중앙의료원에 방산동 이전을 제안했습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도 주장했습니다. 선거 가능 인구를 맞추기 위해 성동구 일부 동을 떼어내 중구에 붙인 중구 성동 을선거구. 기형적 선거구의 문제점을 집중 취재 와디슈에서 짚어봅니다. 서울시가 2조 8천억 원 규모의 2차 코로나19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1차 추경에 비해 3배가 넘는 규모로 필요한 분야에 신속한 현금 지급이 핵심입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 관련 추경을 확정하자 서울시도 신속히 추경 편성에 나섰습니다. 시는 지난 4일 2조 8,329억 원 규모의 2020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3월 8천억 원 규모의 1회 추경에 비해 3배 넘게 늘어난 규모입니다. 서울시가 밝힌 이번 추경의 핵심은 직접 지원, 그러니까 현금 지원입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맞춰 2조 1천억여 원을 편성했고 연매출 2억 원 미만 연세 소상공인에게 월 70만 원씩 2개월간 현금 지원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으로 5,70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기존의 지원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조업과 공연업, 호텔업 등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 업종 지원과 고용 유지를 위해 435억 원이 사용됩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오는 8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지동 이전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러 이유로 17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대응의 한 방안으로 중앙의료원의 지역 내 이전과 함께 부설 국립중앙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외상센터 건립을 제안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서초구 원지동 이전 건립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추진됐지만 표류를 계속하다 최근엔 경부고속도로 소음 문제 등으로 제동이 걸린 겁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8일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의료원 이전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중구 방산동 일대 미군 공병단 부지 이전을 국방부와 보건복지부에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공공의료 체계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부설 국립중앙감염병 전문병원과 제대로 된 국립외상센터를 함께 건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언제 또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이 감염병이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문제가 17년 동안 표류해온 사항을 정리하는 게 이번 제안이라며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업무 협약이 변경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동남권 서초동의 그런 의료, 공공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또 서초구와도 협의를 하도록. 중구는 서울시의 국립의료원 지역 내 이전 제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전 논의 초기부터 의료 공급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로 일관되게 반대해온 만큼 서울시의 제안이 공공의료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는 묘안이라는 겁니다.
미공병단 부지에서 새롭게 서민들의 의료 수요에 맞는 첨단 의료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데서 환영하고요. 감염병 전문 병원이 함께 설립 추진된다면 중구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튼튼한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부 역시 서울시의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제안을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문제와 함께 논의해보겠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중구 성동을 얼핏 들으면 중구와 성동구를 합한 선거구 같습니다만 실상은 인구가 부족한 중구에 성동구의 금호 옥수동을 가져가 만든 선거구입니다. 즉 선거를 치를 인구가 부족하자 봉단위의 지역을 떼어낸 건데 결과적으로 기형적인 선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와디슈 이번 시간에는 중구 성동구 선거구를 중심으로 선거구 획정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선거 유세가 한창인 지난 4월 초 중구 성동을 후보들이 금호 옥수동 주민들 앞에 섰습니다. 애석하게도 선거구가 중구에 갖다 붙으면서 금호 옥수동이 우리는 왜 이렇게 됐나 하는 불만, 제가 다음에는 우리 박 후보하고 손잡고 꼭 바로 잡겠습니다. 옥수동 금호동을 중구와 함께 행정구역으로 꼭 만들어서 여러분께 선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거구의 변화는 중구의 인구 부족 때문입니다. 중구의 인구는 12만여 명으로 선거 가능 인구 하한선인 14만 5천 명에 못 미치자 옥수동과 금호동을 떼어낸 것. 지난 20대 총선부터 금호동과 옥수동을 중구와 합쳐 중구 성동을 선거구를 만들었고 성수동과 응봉동, 왕십리 도선동과 행당동 등 금호 옥수동을 뺀 나머지 지역을 합쳐 중구 성동갑 선거구를 만들었습니다. 금호 옥수 주민들은 이 같은 선거구 획정 논의가 처음 불거졌던 지난 2016년 초부터 극렬한 반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금호 옥수동 주민을 대리 투표케 하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역선택하고 불뿌리 민주주의의 본질을 역행하는 것이므로 즉시 중단하라. 21대 총선이 끝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구가 중구에 치우쳐 있어 사실상 중구 국회의원을 뽑는데 성동구 사람들이 동원됐다는 생각이 강하고 그래서 해당 국회의원에게 대표성을 부여하는 것에 회의적입니다. 7만 5천 명이 중구의 시바지가 되어 원종 투표하는 비극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또 선거가 끝나면 어차피 소외될 지역이라는 인식도 강합니다. 다음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거 후 당선자들이 금호 옥수 지역을 찾지 않는다는 게 주민들의 말입니다. 또 언제 원위치 될지 모르니까 국회의원님들도 여기에 나타나질 않아요. 소외돼가지고 여기는 자체 오질 않아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방선거와 지방의원의 활동 과정에서도 구조적인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지방의원들은 일반적으로 지역 국회의원 혹은 당협위원장에게 공천을 받는데 금호 옥수지역 지방의원들은 중구에서 주로 활동하는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눈에 띄기 위해 자연스레 중구의 일에 더 힘을 쏟는다는 겁니다. 금호 옥수지역에 유일하게 구의원 혼자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번에 꼭 당선시켜달라고 발로 뛰고 있습니다. 중구와 선거구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로는 지리적, 문화적 단절성도 꼽힙니다. 지금 보시는 금호터널과 그 위로 이어진 산이 중구와 성동구의 경계를 확실히 나누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구와의 접근성이 높지 않고 역사적, 문화적 성격을 따져봐도 성동구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옥수동에서 넘어간 약수동에 아예 큰 산이 막고 있고 생활권 자체가 솔직히 다릅니다. 인구만으로 봐도 우리는 지금 30만이 넘어 있는 성동구고 그러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입장이고요. 이 같은 선거구는 총선에서만 적용되는데 이렇듯 동단위까지 떼어내 선거구를 만든 건 서울 지역 자치구 중 비선거구가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25개 자치구 모두 선거구를 가지기 위해 중구의 성동의 인구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당초 중구와 지리적 문화적 접근성이 큰 종로구를 합치는 방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한 개의 선거구만 만들어져 지역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고 이는 정치인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방안인 탓에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여기엔 종로구와 중구의 상징성도 한몫했습니다. 저는 종로 중구가 합쳐지는 경우에는 아예 우리 중구는 비선거구가 되는 거니까 아마 그런 데서 오는 문제도 조금 있을 것 같긴 해요. 비선거구가 되기보다는 그래도 성동걸 떼서라도 하나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가지고 있기를 중구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을까. 하지만 중구 성동구를 제외한 전국의 어떤 사례를 찾아봐도 동을 떼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은 성동구 안에서 동이 나눠진 거니까 이렇게 4개 동을 떼와서 만든 건데 하나의 선거구를 어거지로 그래서 동을 합치는 경우는 거의 없겠네요. 그렇다. 네. 더구나 공직선거법을 보면 획정 단위를 구, 시, 군 단위로 두고 이 중 일부를 분할해 다른 지역구에 속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구 성동을의 경우 인구와 행정구역, 교통 등 기타 조건을 고려한다는 조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구성한 선거구인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동 단위를 쪼갠 만큼 예외 기준에서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논란이 됐던 강원도의 경우 인구 부족으로 인해 직선거리 120km에 달하는 고성과 철원이 포함된 괴물 선거구가 나왔지만 군 단위를 합쳤을 뿐입니다. 예외적으로 생활 권역의 일부를 쪼개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한 동을 쪼개가지고 빼가지고 외톨박이식으로 빼서 이렇게 끼워 맞춘다라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선거구 획정이 선거를 치르기 불과 한 달여 전에서야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21대 총선 역시 선거를 치르기 38일 전 선거구가 획정됐습니다. 여기가 중구, 성동, 어딘지를 몰라. 갑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주임이 그 상태니까 이걸 빨리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선적으로 선거구 획정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선거구 획정안 제출 법정 기한은 선거일 1년 전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건 결국 정치인들 간 힘의 논리를 앞세운 정쟁 때문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와 편의를 생각한다면 법정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외적으로 구성한 중구 성동울과 같은 기형적인 선거구는 원상 복귀해 주민의 참정권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간을 두는 이유는 유권자들이 자기가 어디서 투표를 해야 되는지, 자기 후보가 누군지, 그다음에 후보들 간의 공약이 뭔지를 알고 투표를 하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게 늦어진다는 얘기는 그거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 피해는 당연히 유권자들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빨리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날의 게리맨더링은 반드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유리해야지만 따라붙는 비판은 아닐 것입니다. 주민을 위하지 못하는 선거구, 주민의 대표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선거구 역시 게리맨더링의 범주에 포함돼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와디씨였습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됐습니다. 또 오는 13일부터는 등교 개학도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승준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오늘부터는 이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됐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네, 45일간 진행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란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일상생활과 경제적 활동을 순차적으로 정상화하는 겁니다. 네. 그 일례로 국내 프로스포츠 가운데 프로야구가 무관중 경기로 개막한 데 이어 국립공원 야영장과 동물원 실내시설 등이 차례대로 문을 엽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데요. 그렇기에 정부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되 국민 스스로가 방역을 책임지는 방역 주체가 되어주길 당부했습니다. 네, 이 등교 개학도 시행된다는데 이 학년별로 일정이 다르죠? 네, 먼저 오늘 13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등교 수업이 정상화됩니다. 네. 이어서 고2, 중3, 초1, 2학년과 유치원생이 오는 20일에 고1과 중2, 초3, 4학년은 오는 27일, 나머지 중1과 초5, 6학년은 다음 달 1일에 등교 개학이 이뤄집니다. 또
또한 특별광역시를 뺀 지역에 있는 재학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오는 13일부터 등교가 가능하고 특수학교의 경우 지역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등교 시기를 13일 이후부터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등교 개학 후에 집단 발병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병행돼야겠군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살펴볼까요? 네, 질병관리본부는 6일 0시 기준 전국 누적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2명 늘어 1,80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2명 모두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명 늘어 모두 255명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승준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현황 살펴봤습니다.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면서 각종 시설들도 재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중 한 곳이 바로 유기견 분양센터인데요. 그동안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문을 닫았던 강동구 리본센터도 오늘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영찬 기자. 네, 저는 지금 강동구 리본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강동구 리본센터 몇 차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먼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강동구 리본센터는 2017년 11월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내에서 주인을 잃은 반려견을 한 곳으로 모아서 관리하고 입양을 하는 곳으로 유기동물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는 강동구에서 전국 최초로 설립이 된 곳입니다. 네.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유기견 60여 마리가 이곳에서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2017년 개관한 이래로는 170여 마리의 유기견이 이곳에서 새로운 주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주인을 잃은 반려견이 또 원래 주인을 찾아가는 일도 이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180여 마리의 주인을 잃은 반려견들이 원래 주인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네. 유기견뿐 아니라 주인을 잃어버린 유실견도 이곳 센터를 통해서 주인을 새롭게 만나고 있는 만큼 리본센터는 사람과 반려견을 한 곳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소정의 상담 절차를 거쳐서 유기견을 입양받을 수 있고 또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유기견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의미를 더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기견의 새로운 삶을 찾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리본 센터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유기견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몇 달 문을 닫았었죠. 이 유기견 분양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오늘부터 재개장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는 6일부터 이곳 리본센터도 재개장에 돌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관계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그 리본센터가 한동안 문을 닫고 있었다가 오늘부터 재개장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올해 1월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을 하고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우리 강동구 리본센터도 임시 휴관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5월 6일자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이 되는 시점에서 다시 재개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코로나19를 딛고 다시 이렇게 재개장한 만큼 이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주민들이 겪으셨을 불편과 고통을 생각하면은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위기가 극복이 되고 주민분들이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강동구에서 보호 중인 유기견들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가족을 찾지 못하고 협소한 보호소 공간에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새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유기동물 분양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주민분들께서 유기동물들한테 관심을 가져주신다면은 유기견들이 새 보금자리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반려동물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이곳 리본센터에서는 이번 주 토요일 10시 30분부터 그동안 미뤄져 왔던 유기견 입양 행사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이 된 만큼 이곳 리본센터도 새롭게 재개장하고 그리고 재단장한 마음으로 유기동물을 위한 일들을 펼쳐나갈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강동구 리본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사람만 고통을 겪어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용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재운영에 들어간 강동구 유기동물 분양센터인 리본센터 연결해봤습니다. 강남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 참여사 지원금을 인턴 1명당 월 최대 12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청년 인턴십 사업은 만 15세에서 34세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채용한 중소기업 인턴 사원 50명입니다. 이와 함께 구는 위축된 채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선발된 인턴 257명의 지원 기간을 10개월에서 13개월로 연장합니다. 참여 중소기업은 오는 20일까지 강남구 상공회나 한국전시주최자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난 3월 22일부터 시작됐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됐다고 그동안 못했던 걸 모두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종 모임도 당분간 조심스럽게 결정해야겠죠.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하는 생활 태도도 필요합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